고향사랑기부제 첫 해 모금액은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소액 기부제가 많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인데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청주시에서 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과열 양상이 빚어진 곳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를 노린 파벌 싸움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차타워를 갖춘 도청 후생복지관 당선작이 공개됐습니다. 내년 도의회 독립청사에 이어 주차타워까지 완공되면 도청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게도 혹독한 계절입니다. 충북 야생동물보호센터에는 먹이를 찾다 사고를 당해 구조된 개체들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3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초 기대만큼의 액수는 아니지만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가 많아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1년 성과와 과제를 장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청주시에 답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3억 원으로 2,900여 명이 참여해 1인당 10만 원을 조금 웃도는 정성을 모았습니다. 소액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출향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자치단체의 모금액보다 뒤처지면서 올해는 단예품의 종류를 2배로 늘린 31개 품목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존에는 농수산, 축산물에 한해서 국한이 되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식품, 제조물품 등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 고향사랑 기부제 첫 해 모금액은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진천군과 영동군이 도시 규모가 큰 청주시와 충주시보다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고 옥천군은 충청북도를 앞지르는 예상 밖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SNS 홍보 등을 통해 고향의 어려운 사정을 접한 출향민들의 도움과 지역 내 출퇴근 직장인들의 정성이 거둔 성과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개선 대책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제도 홍보 확대와 법인 기부 허용, 기부 한도 상향, 세액 공제 확대, 수도권 광역시 제외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제도 개선책으로 지정 기부제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부자님께서 그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저희도 이제 고향사랑 이임을 통해서 의료비 후불제 연계 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정해서 농민단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시장 활성화로 농산물 생산 인구를 늘려 소멸 위기에 농촌을 되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청주시에서는 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율이 저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과정부터 과열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청주시 43개 각 읍면동에는 보통 25명씩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1,033명입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한데 지난주 새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절차가 끝났고 다음 달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부터 내부 갈등이 빚어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 면지역의 경우 무려 80명 가까이 지원하면서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정도로 공정성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구인난을 겪던 과거와 달라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자리를 노린 파벌 싸움이 벌어진 게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은 이장 통장과 달리 법적, 행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 스스로 그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 안에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사업성 혜택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경우가 생겨났고 특히 기초위원으로 진출하는 길목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셈입니다. 현재 음성과 진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더 나아가 주민자치회가 출범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받아 스스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강화된 주민자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청주시의 경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은표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2024학년도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청주시와 충주시, 충북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으로 청주에서 107명, 충주에서 10명이 정원 내 전형에서 각각 탈락했습니다.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은 오는 16일 전산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추첨 과정은 충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겨울은 야생동물에게도 혹독한 계절입니다. 충북 야생동물보호센터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사고를 당해 구조된 개체들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야산에서 구조된 너구리입니다. 털이 빠지는 개선충증에 걸려 피부 일부는 이미 갈라졌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개선충증에 걸린 너구리는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한파가 이어지는 이맘때에는 면역력이 저하돼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너구리는 겨울철 가장 많이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 하나입니다. 자기 컨디션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체온이 내려간다고 보실 수가 있죠. 겨울철 야생동물센터로 들어오는 개체 수는 줄어들지만 구조된 동물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민가로 내려오던 고라니는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고 서식지를 옮기다 덫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너구리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철새들의 구조 사례도 많습니다. 장거리 비행에 무리해서 도태된 독수리 등 겨울 철새들은 민가나 도로가에서 탈진된 상태로 발견되기 십상. 반대로 파랑새나 새오리기 등 미처 남쪽으로 떠나지 못한 여름 철새도 여럿 구조됐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센터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겨울잠에 들지 못한 멸종위 기종인 토종거북 남생이 또한 야생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적어 센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벗어나서 조금 활동을 좀 많이, 먹이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통사고나 야생에 산에 놓은 덫에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서운 한파와 함께 부족한 먹이. 매년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게도 가장 혹독한 계절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도청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년 초 건립되는 도의회 독립청사에 이어 오늘 당선작이 공개된 도청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추가로 7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이 확보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여유 공간을 찾아볼 수 없는 충북 도청 주차장. 차댈 곳을 찾아 헤매다 이중으로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도청 주차난이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말까지 도비 447억 원을 들여 건립 예정인 주차 타워를 갖춘 6층 규모의 후생 복지관 당선작을 공개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에는 35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고 5층과 6층에는 구내식당과 북카페, 체력 단련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도는 현재 후생복지관의 공식 명칭을 공모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고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외부 디자인과 색상 등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생복지관과 함께 내년 초 도의회 독립청사가 건립되면 기존 도청 주차장의 2배인 750면의 주차 공간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또 후생복지관 옥상에는 도청 신관과 동관, 신설 의회 등과 같은 하늘 정원이 조성돼 인접한 상당 공원과 함께 청주 구도심이 한층 푸르러질 전망입니다. 이것이 하늘공원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산업장려관, 3개의 잔디광장, 생각의 벙커, 또 저쪽에 문화관,
향교길로 이어지는 다만 도청과 의회동, 후생복지관에 잇따라 조성되고 있는 하늘 정원이 당초 의도한 도민 휴식 공간이 아닌 도청 직원들의 복지 공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도민들이 이제 접근성을 좀 하기 위해서 후생복지관을 짓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생복지관을 짓고 동간에도 올해 이제 착수를 할 텐데 동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이에 더해 김영한 시사는 청주시가 청년 특화 지역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현 대연 지하상가를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청주시와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호교류 확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북도는 지역 못난이 농산물을 제주도청에 공급함과 동시에 충북형 도시농부를 제주에 파견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바이오에스 산업혁신을 위한 체계 구축과 장애인 복지정책 선진화 교류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JB와 초록우산이 만난 우리 지역 아동들이 벌써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몸이 아파 제대로 생활하기 힘든 아이들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는데요. 소화기관 없이 힘겨운 생활을 하던 서연이와 원인불명 희귀 질환을 겪고 있던 현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천원의 힘 안정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음성에 사는 서연이는 선천성 거대 결장증으로 생후 6일 만에 소장과 대장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화기관의 부재로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 하루 12시간씩 영양제를 맞아야만 했던 작은 아이. 8년이 지난 지금 서연이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씩씩한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한때 잦은 병원 생활로 맘졸인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서서히 체력을 회복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친구도 많아졌습니다. 움직이고 어디 가고 싶다고 말도 하고 자기가 표현과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가고 있고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원인불명의 희귀 질환으로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던 5살 현진이. 위에 연결한 관으로 특수 분유만 섭취하고 말하고 듣는 것도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현진이는 엄마와 소통하며 한글과 산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하고 지금하고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자폐와 언어 등 다양한 재활치료와 함께 2년 전 백혈병 진단으로 항암 치료도 받고 있는 현진이. 부모님은 천원의 힘이 있어 현진이 치료가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한참 힘들고 금전적으로 필요할 때 이제 도움을 주셔갖고 그때 그 애 생명을 살렸다 보시면 돼요. 후원해 주신 모든 분한테 감사드리고. 십시일반 모아진 천원의 힘이 더디지만 조금씩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휴일에 KTX 분기역인 오송역의 지난해 이용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오송역 이용객은 1,114만 명으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해 958만 명보다 16.3%, 15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오송역에는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경부선, 충북선이 경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가수 오승근과 최진호, 김사나를 문화예술 분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트롯 분야 오승근은 청주에 거주하며 대표곡 내 나이가 어때서를 비롯해 1968년 데뷔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공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성악가 최진호도 최근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 출신의 가수 김사나를 포함한 이들 3명은 앞으로 2년 동안 충북의 문화예술 관광을 홍보하게 됩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경찰 고위 승진 인사에서 지방청 소속 4명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경 승진 예정자는 청원경찰서 최인규 정보안보외사과장을 비롯해 충북청 김은희 여성보호계장, 김영돈 정보상황계장, 신완수 112 관리팀장 등 4명입니다. 평년보다 많은 총경 승진 인사로 충북경찰 내 인사 적체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새해 청주페이 앱 기부 서비스인 기부미를 통해 1차 대상자 4가구를 선정해 모금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금은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000원 이상 청주페이 충전 잔액을 이용해 기부에 동참할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기부미를 통해 3,900만 원을 모금해 1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청주시가 청주 미래유산 5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유산은 3.1공원, 미동산 수목원, 덕촌리 마을, 천주교 수동성당, 옛 청주시장 관사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23건의 청주 미래유산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제천시가 올해 외국인 출입국 민원 처리 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외국인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천시 인구 정책 중 하나로 대행기관 수수료는 연 2회 한도로 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기업에 취업하는 재외동포 등 46명에게 출입국 민원 수수료를 지원했습니다. 겨울철 이색 스포츠 대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천 의림지 사만 초록길 알몸 마라톤 대회가 오는 21일 제천에서 열립니다. 의림지를 출발해 사만의 초록길까지 왕복 7km를 달리는 코스로 남성은 상의를 탈의하고 반바지를, 여성은 반소매 반바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알몸 마라톤 대회는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단양군이 2024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참여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5억 원을 연 1.5%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또한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내일 충북에도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